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은 눈에 좋은 갈색 보석, 바로 결명자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어른들이 결명자 차를 많이 마셨습니다. 겨울철 난로 위에서 끓고 있는 차는 겹보리 아니면 결명자였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결명자를 차로 끓여 마시는지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건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명자는 특히 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결명자는 콩가에 한 해살이 뿌린 결명의 씨앗을 말합니다. 가을이 되면 팥 콩깍지처럼 길쭉하게 생긴 꼬투리 안에서 결명자가 익어갑니다. 결명자의 모양을 보면 마른 목골 육면체로 작은 갈색의 보석같이 반짝입니다. 반짝이면서 예쁜 모양이 눈을 반짝이게 하나 봅니다. 결명이란 이름은 눈을 밝게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결명이란 이름은 전복의 껍질에도 사용됩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결명의 씨는 식물이라고 해서 초결명이라고 부르고 전복의 껍질은 돌처럼 단단하다고 해서 석결명이라고 부릅니다. 초결명은 모양이 마치 말의 발굽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제결명, 눈동자를 건강하게 회복시킨다고 해서 환동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결명자는 기운이 평이하거나 약간 찹니다.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평하고 약간 차기도 하며 맛은 짜고 쓰며 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명자는 간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기운은 찬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서에는 간병이 있는 사람의 열을 없애고 감기를 도우며 간의 독열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눈은 간의 관문으로 보는데 그래서 결명자가 안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명자는 실명을 예방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청명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청명은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시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청명관이라고 하는 용어는 눈뜬 장님을 뜻하죠. 동의보감에는 오랫동안 실명한 경우 결명자 2대를 찧어 가루 내에 한 돈씩 미음에 타서 식후에 먹으면 묘한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세비결에는 매번 식후에 죽처럼 만들어 방촌비만큼 복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방촌비는 과거 약방에서 사용되었던 한 변이 1촌 정도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계량형 약숟가락을 말합니다. 결명자는 야맹증에 좋습니다. 식료본초에는 결명자를 매일 한 숟가락씩 먹으면 눈의 티끌을 없애고 빈속의 물로 복용하면 100일 뒤에는 밤에도 물건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의병합편에는 100일이 지나면 밤에도 글자가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특히 조명이 발달하지 못해 야간에 물체를 보거나 심지어 글을 읽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결명자는 장목을 치료하는데 결명자 한 냥과 지부자 5돈을 가루내어 죽이나 환을 만들어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한의학에서 야맹증을 장목이라고 했습니다. 장목은 참새 눈으로 참새가 밤에는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밤에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개에 결명자도 넣어서 결명자 베개를 만들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결명자로 베개를 만들어 베면 두풍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하는데 녹두보다 낫다 라고 했고, 본초강목에는 눈 건강에 베개에 결명자를 넣는 것은 검은콩보다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눈 건강을 위해 녹두나 검은콩을 넣어서 사용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보다 결명자가 효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결명자는 재반 안구 증상을 치료합니다. 음운보감에는 눈이 붉게 붓고 눈 주위가 짓무르는 증상,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는 증상, 빛을 보면 눈이 부신 증상에 쓴다라고 했습니다. 본초강목에는 간의 열풍으로 인해 눈이 충혈되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결명자는 전반적으로 열증과 통증을 동반한 염증성 안구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명자는 몸을 가볍게 합니다. 본초강목에는 오래 복용하면 눈동자에 유익하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향약 집성방에는 장복하면 눈에 정광을 더해주고 몸이 거뜬해진다고 했습니다. 정광이란 신음이 충만해서 안구에 영양 공급이 잘 되며 반짝이면서 빛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결명자는 안구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평소 차처럼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결명자는 두통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결명자를 외용제로 사용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편두통이 있으면 결명자 가루를 물에 개어 태양열에 붙인다. 아주 묘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태양열은 양쪽 관자놀이에 있는 혈자리를 말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눈이 충혈되고 아픈 증상에도 결명자를 볶아서 가루내고 차에 개어 양쪽 태양열에 붙여서 마르면 갈아주는데 하룻밤 지나면 바로 낫는다 라고 했습니다. 단지 복용법으로도 두통에도 좋지만 특히 간열에 의한 열감이 있으면서 상기되면서 나타나는 두통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결명자의 효능을 살펴보니 안구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결명자의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섭취 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시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핍되면 안구 건조, 야맹증, 심지어 실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구 건강에는 결명자와 함께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고구마, 단호박 등도 함께 즐겨 먹으면 좋겠습니다. 결명자는 살짝 볶아서 가루내 먹거나 이것을 환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먹어도 됩니다. 또한 차로 끓여서 그 물을 수시로 먹어도 좋습니다. 결명자의 어린 줄기와 잎으로 나물을 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결명자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지만 불면증 환자는 섭취에 주의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오래 먹으면 잠이 오지 않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결명자 나물도 잠을 덜 오게 합니다. 서양 속담에 사과나 토마토가 익으면 의사들이 싫어한다 라는 식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을 하나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결명자가 익으면 안과 의사가 싫어한다 라는 속담으로 말입니다. 결명자는 안구 건강에서 타 약초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별다른 부작용이 없어 장복이 가능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왜 그렇게 결명자 차를 끓여 마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몸 건강이 1000냥이라면 눈 건강이 800냥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아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